국방부 아까 그 제가 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탄약고도 아마 이게 비행장만 이전하면 그 개발 이익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탄약고까지 넣어서 계산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그랬을 때 8천억 정도 나오더라. 예, 탄약고가 원래는 영외에 마륵동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영외에 있기 때문에 영내로 옮기는 게 타당하다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가 광주 군공항이 이전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사업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때 탄약고 부지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영내 탄약고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확보했어요? 어디에 확보했냐고요? 지금 현재 광주 군공항 바로 옆에다가 거기다가. 예, 그래서 지금 잠깐만 맞아 말씀하세요. 지금 광주 군공항 아까 부지가 248만 평인데 그 영내에 새로 확보한 탄약고 부지까지 합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를 그게 한 100만 평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비행장에 걸쳐서 탄약고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개발 가용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무한에 줄 수 있는 여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따져봤을 때 지금 그 비행장 근처에 있는 탄약고는 이 군용 비행장에 부수한 시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군공항을 옮기면 그 탄약고는 필요 없는 거네요? 예, 같이 옮겨가야 돼요. 같이 옮겨. 그러면 됐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탄약고 예정 부지까지 다 합치면 한 350만 평 된다 그 말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는 250만 평 더하기 한 80만 평. 80만 평. 또 그래서- 약간 줄었어요. 아니 저희들은 통상 260 더하기 330만 100만 평 정도. 그렇습니다. 330만 평 정도. 예. 그것도 250만 평이 245만 평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5만 평도 큰 차이지. 예.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인 개요는 그렇고 무안의 군공항이 만약에 추가된다면 뭐 민간 항공이 뭐 공항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100% 찬성일 거고 군공항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이제 물리적인 부지 문제나 이런 건 없는 거고 다만 주민 수용성이 문제라는 거죠.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처럼 예. 제가 알기로는 광주처럼 그냥 기존 지금 무한 공항 갈줄에다 얹힌 게 아니라 새로 이렇게 만든 활주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공항 면적이 넓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항에 따른 이제 소음 피해라든지 뭐 등등 수용 당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든지 이런 주민들 직접 피해 입거나 간접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민 수용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대신에 무한 국민 전체로서야 직접 간접 소음 피해 뭐 이런 피해 입지 않는 나머지 무한 국민들은 뭐 좋은 일이죠. 이제 찬반이 갈릴 수는 근데 왜 있는데요. 반대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해당 지역에 예를 들면 직접 소음 피해를 겪는다든지 네. 또는 뭐 토지가 수용 당한다든지 아니면 공항이 생기면 이제 뭐 고도 제한이니 뭐 이런 각종 규제가 생기니까 그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반경이 좀 커지잖아요. 꼭 수용이 안 되더라도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건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 외에 예를 들면 원거리에 있는 무한 국민들이 왜 반대하죠? 그게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소음거리에. 무한이 그렇게 조만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지도 보고 하면 그거 봐야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불신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피해 반경 문제도 제가 보기엔 공항 활주로로부터 최대 길어도 10km 이내 아닌가요? 무안은 그보다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10km 더 넘습니다. 사실 피해 반경이? 예, 그 소음 부분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아니 저도 공항 근처에 살아봐서 예. 성남공항이라고 예. 꽤 유명한 공항이 저도 저기 뭐 공항 이전 운동 뭐에도 고도 제한 완화 운동 이런 걸 꽤 오래 해봐서 거기 이제 우리 무안군이 그쪽 공교롭게도 이렇게 축산 밀집 지역입니다. 축사. 네, 축산 밀집 그러니까 지역이고. 그래서 소음이나 이런 뭐 직접 피해를 입는 지역하고 어쨌든 그 활주로 기준으로 뭐 고도 제한 규제 지역이라는 게 직접 피해 지역이죠.
또는 그 소음이나 이런 거 그게 뭐 20km, 30km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한번 해보고 어쨌든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무한 군민들 입장에서 또는 군 입장에서 본다면 해당 지역 직접 피해, 간접 피해자들 뺀 나머지 주민들의 입장, 군의 많이 기업들 많이 들어오고 관련 군이 들어오면 어쨌든 뭐 밥이라도 한 끼 더 사 먹을 거고 세금이라도 한 푼 더 거칠 거고 여하튼 군에는 도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끄럽다 군은 군용기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저기 저 뭐 공항 소음 아니 소음이 아니고 그 저기 이제 뭐야 이게 비행 그 제한 각종 고도 제한 이 문제는 기존 공항으로 이미 규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지금 방향은 바닷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존에 이미 민간 공항으로 인한 규제는 다 있는데 이게 민간 항공기보다 군용 항공기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군용 항공기는 안 되고 민간 항공기만 들어와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내 결론은 이 소음 문제 말고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문제는 이미 민간 공항으로 다 설정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 공항이 들어온 걸로 인한 추가 피해라고 하는 거는 소음이지. 네. 그 소음 피해가 기존 피해 지역보다 더 넓으냐 좁으냐는 그건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면 될 일인데 제가 보기엔 소음 피해는 기존 피해 지역을 벗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반대를 꼭 그건 한번 알아봅시다, 나중에. 합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이 그렇습니다. 지금 목포대학교 총장님도 계시는데요. 아 그래요? 전문가세요? 바로 이렇게 그 목포대학교가 있고 또 초당대학교가 있고 또 폴리텍 대학 있고 대학교만 해도 학교들도? 이제 세 군데고 또 고등학교도 또 모항고등학교, 백제고등학교 이렇게 각 학교가 또 많습니다. 학교가 소음 피해를 직접 입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어디 총장님 계시다고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그러면? 어쨌든 뭐 직접 이해관계자시니까. 우리는 죽어도 안 되겠다. 학생들 동원해서 데모해야 되겠다 그런 건지. 네, 국민목포대학교 총장 송하철입니다. 멀리까지 광주 전남 제일 먼저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군공항 문제 이전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무안공항에서 직선거리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본교가 지금 그쪽에 고도 제한 피해 지역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실제 당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소음 피해가 날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비행기 이제 민간 항공기 소음은 들려요? 그건 안 들립니다. 안 들리죠? 네, 네. 그게 안 들릴 정도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활주로 방향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을 이착륙 해봐야지. 방향이라든가 네, 뭐 이런 쪽도 다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것은 군에서 뭐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목포대고 비행기는 이렇게 뜨니까 목포대가 그래요? 이것도 객관적 시뮬레이션 해보면 돼요. 아니, 말씀하자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직접 경험해 본 바는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항로가 뭐 그 위로 훈련 항로가 이제 학교 위로 설정될 일은 없겠지만 뭐 그렇다면 몇 피해가 가셔야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설계상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회피가 가능한 건 아니냐. 다만 이제 우리 군수님 입장에서는 교육기관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한 우려를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군수님이야 모든 가능성을 다 예측을 해야 되니까. 네. 일단 이 전투기도 이제 뜰 때 이제 많이 시끄럽고 이제 착륙할 때 별로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소음 피해 어쨌든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서 오늘 결판될 건 아니니까. 마이크 있으면 좀 드리세요.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중요한 일이니까. 저희들이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는 하도 광주가 당해보니까 그런 피해를 무한했다 또 고통을 줄 수 없다라는 생각하에 항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민간은 없는 물론 축사는 많습니다. 근데 축사야 이제 당연히 보상은 충분히 해야죠. 충분히 보상하고 이전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런데 소음 피해는 저희들이 토론회도 직접 하고 그랬는데 소음 피해 문제는 어째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지금 광주가 겪고 있는 도심 한가운데 느낌은 아니니까 바로 바다로 뜬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그 점은 없진 않겠으나 심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제 저도 옮겨오는 지역 입장에서는 대통령님 저도 한 안 심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싫은 거고 안 오는 거 좋으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이제 무한 군수님이 들으시면 섭섭할 수 있어요. 거의 없을 거다. 있다는 얘기거든.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십시오. 예. 저한테 자꾸 이제 광주 편만 든다 하니까 정말 말하기가 네, 어려워요. 네, 네. 저는 객관적으로 말을 하는데 네. 광주 편만 든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당사자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광주 이제 시에 있는 위치하고 비교해 보면은 무안읍은 8km거든요. 8km 떨어져 있는데 광주로 말하면 진월동 송도의 소음이 피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청계변은 10km 그러면은 아까 저 대학교 송화철 총장님 거기 청계는 남평읍 정도에 떨어져 있는 거리. 그래서 광주 분들한테 이해를 광산구 구하기 남평읍? 네, 그래서 소음 피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평읍 훈련기. 주민이 있어요? 어디? 좀 시끄러워요. 어때요? 예? 시끄러워요? 예? 별로 안 시끄러워요. 편드는 거 아니죠? 아니야, 우리 이걸로 결판될 건 아니까 편하게. 남평읍이 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요? 10km. 시끄럽진 10km. 않습니다. 10km. 남평읍은 괜찮다. 아까 또 예를 10km. 8km였던데 어디? 8km. 무안읍은 8km 떨어져 있는 아니. 광주 진월동. 광주시는 그럼 8km면 어디쯤에 해당돼요? 진월동입니다. 그게. 진월동 주민 있으세요? 진월 어떠세요, 저? 진월동 주민입니다. 잘 안 들립니다. 진월동은 안 들린다. 맞아요? 저 뒤에도 손 드시면 겠는데 진월동 주민 진월동에서 비행기 소리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린다는 네. 들린다는 얘기인데 거의 안 들립니다. 거의 또 들린다는 얘기지.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이거 확실히 광주 주민들이라서 약간 들린다는 얘기 같아요 보니까. 저 뒤에 그 아까 진월동은 어떠? 진월동도 동해 거리에 따라 다르겠죠. 좀 어떠세요? 산이 있기 때문에 진월동은 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제가 진월동 주민인데요. 그걸 산술적으로 기जान으로 계산하거나 하면 안 그런 건 안 된다. 맞습니다.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이시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그 지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 무안하고 우리 강주시 같이 국방부도 같이 참여해서 비슷한 여건에 있는 지역들, 예를 들면 광주 공항도 있지만은 다른 군공항이 있는 네, 지역들 실제가 재보면 돼요. 한번 재보고 전투기 중에 한번 제일 시끄러운 체험을 거, 해보고 제일 시끄러운 기준을 이렇게 해서 재보면 되죠. 객관적으로 이것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말할 수 있도록 그건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불신의 원인인데 사실은 이제 객관적 데이터라도 피해 예상 지역 주민들은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님 네. 남학의 경우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저는 지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학 주민들 중에서 객관적이지 않다니까요. 남학에도 소음 피해가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반대에 여러 가지 그 빌미가 되고 네.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객관성에서는 우리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장난 같은 얘기들이 있는데 서울역 동그랗게 되는 그 돔 있잖아요. 돔 중간에 무슨 그림이 있는지 아세요? 태극기다, 무궁화다. 어떤 거 맞습니까? 모르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운대. 태극기다, 무궁화다. 진짜 뭔가요? 아무도 모르지. 가서 보지 않은 사람은. 가보면 돼요. 그건 논쟁할 필요 없이 그런 거는. 자,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저는 대체적인 입장은 제가 확인을 했고,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불신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주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남에서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전남, 광주, 당사자인 무안 그리고 국방부 또 아까 기재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재정 지원 문제 때문에 제가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럼 기재부까지 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요. 만들고 최대한 빨리 속도 있게 실제 조사도 좀 하고 이 주민들도 좀 참여시키든지 외부 전문가도 좀 하고 해가지고 TF팀을 만들도록 하시고요. 대통령이 국토부도 민간공항 문제도 같이 결. 그리고 국토부도 같이 하라고 하시죠. 국토부까지 그러면 육자 TF를 구성하고 이걸 대통령실에 누가 관할을 해야지 그럼? 어느? 김용훈 실장 저기는 경제 쪽 담당이라 되게 바쁠 텐데. 어쨌든 그 나중에 안보실도 잘 안 어울리는데. 어쨌든 그 나중에 논의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집행력을 갖도록 하도록 하고 TF팀을 만들고 정부에서 하여튼 쟁점은 대충 나온 거예요. 이 피해가 어느 정도냐, 어느 지역 지역에 피해를 입냐, 그리고 광주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1조 원은 사실은 안 남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무한의 실현 가능한 지원 광주의 지원 방안 그리고 사실 전남도 입장에서도요. 무안에 해당 지역은 피해를 입지만 전남 입장에서는 중요한 국가 시설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전남도 조금 책임지세요. 예, 대통령 말씀대로 전남도 예를 들면은 무안의 어떤 국가적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항상 지방비 부담이 그러니까, 따르잖아요. 그 조금. 지방비 부담은 도 부담이지 강주시 부담이 아니거든요. 예. 예, 우리가 부담합니다. 조금 예. 아니면 무안군을 위무하기 위한 예, 그 뭐 문제 해결이 된다 하면은 과감히 저도 네. 부담하겠습니다. 그러니까